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렬 원장입니다. 흔히 쌍꺼풀 수술은 절개법 수술과 매몰법 수술 두 가지로 이제 대별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사실 80%의 쌍꺼풀 수술을 절개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소수의 20% 정도를 매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몰법으로 적합한 눈꺼풀의 구조가 우리 한국인에서 절개법보다는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몰법 혹은 자연유착법에 적합한 눈꺼풀은 이제 어떤 눈꺼풀인지 제가 실제 저에게 수술 받으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몰법, 절개법이 일반 대중분들도 다 아시는 쌍꺼풀 수술 방법이 됨으로써 여기에 잘못 알려진 오해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몰법을 해야 되는 눈이냐 절개법을 해야 되는 눈이냐를 가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눈꺼풀의 두께입니다. 저는 눈꺼풀 피부의 두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꺼풀 전체적인 두께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수술법이 더 맞는지 판단되어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꺼풀은 겉면에 있는 피부뿐 아니라 안쪽에 있는 근육, 또 거기보다 더 깊숙이 있는 눈두덩이 지방, 이러한 지방, 근육, 피부 세 가지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두께감이 아무래도 얇으면 얇을수록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이 잘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두께감이 두꺼울수록 절개법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씩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곧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있다 또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피부가 좀 하얗시고 피부가 굉장히 얇고 투명한 느낌을 줄 정도로 눈꺼풀 피부와 근육, 지방층까지 모두 얇은 구조의 눈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비절개 수술, 매몰법 수술에 적합한 눈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이 되고요. 요 옆에 요 다음 사진은 저에게 비절개 매몰법을 받으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몰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어린 학생은 매몰법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고 나이가 있는 중장년은 무조건 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떤 수술법을 정하는 개념은 좀 틀린 거고요. 개개인의 눈꺼풀의 조직, 아까 말씀드린 조직 3개 말씀드렸죠. 피부, 지방, 근육의 두께감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도 봐야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일수록 피부의 두께가 두껍고 피부의 탄성이 높기 때문에 어설픈 매몰법을 했다가 2, 3년 만에 풀려서 어린 나이에 또 재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절개법을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있습니다. 매몰법보다 절개법은 그 수술을 원숙하게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러닝 커브가 훨씬 긴 수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이다 하더라도 피부의 처짐과 늘어짐이 아주 심하지 않다 하더라면은 꼭 절개하지 않고 매몰법만으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연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은 중년 여성분이신데요. 조금의 처짐이 남는다 하더라도 매몰법으로 좀 자연스럽게 쌍꺼풀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개하지 않고 비절개 상안검이라고 하죠. 비절개 상안검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얇게 쌍꺼풀을 찝어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쌍꺼풀 수술 방법에 대한 매몰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술인지 첫 수술인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수술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절개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의 수술이 또 매몰법이다. 그렇다고 꼭 그 다음 수술을 절개법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매몰법으로 충분하다? 어떻게 일반화할 수는 결국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은 과거에 비절개로 쌍꺼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겹주름도 생기고 풀어지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비절개 수술, 매몰법 수술이다 하더라도 그 수술 방식과 고정의 강도는 수술자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 그것을 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광범위하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눈 재수술을 제가 매몰법, 그 다음에 비절개 눈매 교정, 앞트임으로 쌍꺼풀 풀어짐과 겹주름 모두를 교정해 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매몰법에 대한 또 오해 진실, 그 다음으로는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눈 뜨는 근육의 힘은 뭐냐면은 우리 눈꺼풀은 고위에 눈을 떠 올리는 이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약한 경우는 이마나 미간을 활용해서 눈을 뜨시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고유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이 고유의 힘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힘이 중등도 이상으로 안 좋은 경우를 우리가 소위 안검하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꺼풀 들어 올리는 힘이 많이 약한 경우는 아무래도 절개법이 더 적합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눈꺼풀 들어 올리는 힘이 좋거나 경미한 정도의 안검하수만 있으시다면은 매몰법이나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 모습을 보시면 쌍꺼풀이 없으면서 다소 눈썹을 들어 올려서 미간 사이를 치켜뜨는 형상의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몰법과 비절개 눈매 교정 그 다음에 앞트임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동자를 좀 더 또렷하게 연출시켜 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눈꺼풀에 들어 올리는 힘이 좋아짐으로써 지금 이분의 눈썹을 보시면 눈썹이 그래도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치켜뜸 없이 좀 차분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을 또 눈치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몰법에 적합한 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바로 쌍꺼풀 적합성 혹은 쌍꺼풀 순응도가 높은 눈입니다. 쌍꺼풀 적합성, 쌍꺼풀 순응도는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저의 진찰입니다. 제가 진찰을 눈꺼풀에 바로 이쑤시개 하나면 하거든요. 이 이쑤시개 하나로 쌍꺼풀을 딱 만들어 봤을 때 제 손끝에 전해져 오는 그 느낌과 힘이 있습니다. 이 눈은 쌍꺼풀에 굉장히 순응하는지, 쌍꺼풀 라인이 쉽고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다소 억지스럽고 제가 강한 힘을 눌러야만 쌍꺼풀이 간신히 만들어질 수 있는 눈인지. 그래서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참고로 남자분이십니다. 이제 눈썹도 진하고 멋지게 생긴 남자분이신데 딱 보아도 피부가 좀 두꺼운 피부입니다. 두껍고 좀 피지선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쌍꺼풀 라인을 이제 속쌍꺼풀로 희망을 하셨고요. 쌍꺼풀 라인을 딱 제가 잡았을 때 다소 피부가 두껍기는 했지만 쌍꺼풀에 대한 순응도가 굉장히 높은 피부 결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로주름이 잘 생기는 그런 피부 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저의 진찰을 믿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감각 그대로 봤을 때는 절개까지는 절대 필요가 없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매몰법으로 수술을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매몰법 혹은 그 자연유착법 쌍꺼풀에 적합한 눈꺼풀의 어떤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이 매몰법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쌍꺼풀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